옛 동부그룹 창업주죠.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이 사건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 기자, 근데 김준기 회장이라면 지난 2017년에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가사도우미라고요. 네, 2년 전 사건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. 이 2년 전 30대 여성이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. 네. 여비서인 자신을 김 전 회장이 이제 6개월간 강제 추행을 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. 이 여성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이제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됐고요. 이것으로 김준기 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. 네. 이 사건을 보고 용기를 얻은 이 김 전 회장의 이 가사도우미가 지난해 1월 또다시 고소를 합니다. 이번엔 성추행 혐의가 아닌 이제 성폭행 혐의였습니다. 네.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이 여성이 녹음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. 김 전 회장이 이제 거부하는 이 여성에게 나 안 늙었지,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접근을 하는 상황이 이 녹음에 고스란히 좀 녹아 있습니다. 네. 사실 나이 먹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아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렇죠. 하는 나이 아닐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이게 김준기 회장이 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던 나이가 73세였습니다. 2016년 당시 73세면 세상을 좀 이제 내려놓을 나이고 좀 관조하는 나이인데요. 네. 이분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.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이 가사도우미 하셨던 분이 그 내용에서 나온 거 보면 늘 그 음란물을 본 이후에 상습적으로 나한테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가사도우미 하시던 분이 그 음란물을 보고 자신한테 성폭행을 시도한 걸 알을 정도라면, 인식할 정도라면 그 음란물은 어디에다가 틀어놨을까요? 일반적으로 음란물, 은밀하게 본인 혼자서 깊숙이 박혀가지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. 근데 가사도우미가 인식을 할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개방장소,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각이나 청각으로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하잖아요. 그러면 노골적으로 그걸 틀어놓고 가사도우미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.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경악스러운 부분이죠.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이러한 피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고소를 하게 된 건데 김준기 전 회장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. 조증희 변호사님. 예. 네. 김준기 전 회장 입장은 그렇습니다. 그 성관계는 있었다 인정했고요. 다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. 결국 이제 이 가사도우미 측에서 돈을 좀 받아내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뉘앙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러한 김준기 전 회장이 이렇게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팀장님 녹음기까지 들고 다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술을 해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야만 되기 때문에 녹음기를 갖고 다녔던 게 맞는 거죠.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폭력이나 추행이 은밀한 곳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단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증거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아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가사도우미께서 그 녹음기를 계속 하니까 녹취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다 한다면은 녹취한 거에 대해서는 일정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네. 어쨌든 김준기 전 회장은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에 관계했다.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한 수법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비서 성추행 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.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. 이 여비서 성추행 사건 당시 동부그룹 측은 이 피해자 측이 이 10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내놓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거나 고소를 하겠다. 이렇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언급합니다.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. 회사 측이 원하는 합의금이 얼마냐고 자꾸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해 피해자는 100억 플러스 알파를 주셔도 내가 원하는 건 사과뿐이다.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100억 플러스 알파라는 이 숫자가 이 맥락에서 나온 숫자인데 회사 측이 일부러 좀 이 왜곡을 했다는 것이죠.
네. 이번에도 돈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근데 어쨌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요. 한쪽은 뭐 퇴직금이다. 예. 한쪽은 뭐 합의금이다. 예. 엇갈립니다. 이 가사도우미 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2,200만 원을 받은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김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,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줬다는 식으로 얘기하고요. 이 가사도우미 하셨던 분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. 퇴직금 정도로 돈을 받은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봐야 되는데, 저는 그런데 이 두 사건, 그러니까 여비서 사건하고 가사도우미 하셨던 분 사건 두 개를 보면서 평행이론 같은 걸 좀 느꼈어요. 평행이론. 예, 둘 다 똑같이 합의된 성관계더라고요. 이분이 김준규 회장이 주장하는 주제에 거는. 따르면. 예, 여비서도 합의된 그 만짐. 네. 추행이었다. 추행이 있었고. 또 이 가사도우미 하신 분한테는 합의된 성관계. 네. 그 다음에 여비서 같은 경우는 100억을 요구했다. 또 여기에서도 1차 2,200 주고 합의했는데 더 추가로 거액을 요구한다. 그럼 저 배명하는 게 똑같아요. 이분은 그 방식이. 네. 예. 그리고 합의된 성관계, 합의된 뭐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? 요 최근에 빈발하는 성범죄 사건은 전부 다 합의하셨더라고요. 네. 그거 좀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합의됐는지 안 됐는지 주장을 확인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고 계시죠. 사실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장손대여 팀장님 묘한 유사점을 보인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그 피해자나 피해자 측에서 말하는 거 보면은 CCTV가 없는 곳, CCTV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는 은밀하게 위해서 CCTV 없는 곳이라든지 사람이 없을 때,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범행을 했다는 얘기인데, 일단은 그 김 회장이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? 합의했다고 그러면은 처벌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은 그 녹취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합의가 아니고 또 은밀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성폭력 아니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게 보는데,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하면서 엄연히 변명할 수 있는데 계속 안 오는 거 보면은 이런 제가 보기에는 변명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김준기 전 회장이 미국에 있군요. 그럼 예, 어떻게 해야 돼요? 현재 그 김준기 전 회장 같은 경우에 네. 지금 피의자 신분인데, 피의자 신분인데. 예, 그 미국에 있거나 이렇게 소재 불명인 경우에 기소 중지를 내리거든요. 수사를 네. 중단을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찰 측에서는 이 외교부와 공조해서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네.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 추방돼서 입국이 되면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김준기 전 회장 만약 떳떳하다면 돌아와서 수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? 그럼 사건 돋보기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